반갑습니다. 포이스 재무설계 김태형 상담위원입니다. 오늘은 부채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부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1명 꼴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결혼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관련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마련 관련된 주택 모기지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는 할부 대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을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의 관리를 부탁하는 그런 상담 사례들이 많아서 오늘은 간략하나마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단적으로 부채가 전혀 없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타인자본을 활용해서 더 많이 이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걸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무 레버리지는 과연 무엇이냐? 적정 부채. 그래서 많은 이제 요즘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DTI나 LTV나 DSR 같은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대출해주는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가 재무설계, 자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적정 부채의 규모를 정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무 레버리지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1억 원을 투자한이 있다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네, 이 수익률이 10%라고 볼게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 1년이 지나면 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이분이 금융기관에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저렴한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총 1억을 투자하는데 만약에 90%를 대출을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고, 나는 1천만 원의 자기 자본만 투자하면 어쨌든 전체 합쳐서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의 수익은 투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1억을 투자해서 1년이 지나서 수익은 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동일한 수익이 나는데 대출을 받았죠. 만약 예를 들어 이거 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50만 원에 95, 45, 450만 원에 이자를 마이너스 3으로 내게 되고, 실제 이분의 수입은 순이익 1천만 원에 450만 원의 이자를 내고 55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보다는 적은 순이익을 받게 되겠지만, 저 어떻게? 우린 이걸 10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1억의 자본을 갖고 있으니까. 즉, 그러면 실제 수익률은 10개를 다시 투자하게 되면 55%의 수익률이 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물론 아주 훌륭하네. 그럼 무조건 A안이 아니라 B안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간과해야지 말아야 될 것인데 뭐냐면, 자, 이 상황에서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을 떨어지지 않도록 해치할 수 있고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지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이 투자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투자 방식을 우리는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적정 부채, 즉 저렴한 타인 자본 활용해서 더 많이 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공간을 이동하는 이런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부채 관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적정 부채는 어떤 거냐? 자산 대비 부채 규모의 적정성, 소득 대비 부채 이자 비용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LTV, 즉 자산 대비, 모기지 건물 대비 대출 정도의 범위 수준, 자산 대비 부채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소득 대비 부채 이자 또는 부채 관련 이자 원리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한 것은 어느 정도냐?
라고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재무설계 기준으로 볼 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봐서 10% 미만의 지출이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했던 A라는 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비 신혼 신부가 신랑 신부가 와서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했는데 둘이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1억 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 전세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웬만한 데서 찾아본다 하더라도 적정한 그래도 한다고 하면 최소한 2억 5천은 줘야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전세를 마련할 수, 아파트 같은 게 마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2억 5천의 전세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타인 자본을 1억 5천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3%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출 이자를 약 37만 5천 원을 매월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의 맞벌이, 이제 요즘 맞벌이 다 해야 되니까 두 분의 소득이 600만 원인데 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200만 원이다. 둘이 합쳐서 그래서 500만 원에 둘이 합산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500만 원 기준으로 매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7만 5천 원을 내고 10%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거 일단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은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생각들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지금 1억 5천의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을 언제 상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상환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자, 500에서 그러면 한 200 정도는 생활비를 쓰고 3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지. 근데 저축을 하는 것들 중에서 노후자금으로 한 50만 원을 빼놓고 나머지 200만 원씩은 내가 대출을 상환하는데 전력 투구해야겠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상환해야지 생각하는 경우의 수들이 아주 많죠. 자, 그런데 보세요. 200만 원씩 대출을 열심히 상환하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1년이면 2,400이고 그러면 1억 5천에 대출을 상환하는데 대략 6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럼 열심히 대출을 갚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이제 생겨나고 배우자가 이제는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이 갑자기 물론 이제 신랑의 소득이 더 올랐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4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신 그 우리 아내의 수입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출산하면 들어갈 돈은 더욱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6, 7년 동안 1억 5천을 다 갚았다고 할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건사이 뭐냐면 내 집 하나 정도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세를 탈피해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20평형 아파트 정도를 아무리 못해도 서울권에서는 5억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고 지방 같은 경우도 최소한 4억 정도는 줘야지 이제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자, 그럼 뭐예요? 대출 다 상환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이제 2억 5천이 되는 거죠? 2억 5천의 전세를 이제 자기 자본에서 예를 들면 4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볼까요? 그럼 또 1억 5천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그래봤자 2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7년에서 내가 정말 400만 원 버는 것 중에 200만 원 그대로 다 대출을 상환하고 200만 원은 생활비 정말 아껴 쓴다고 해서 아껴 쓰고 생활비로 쓴다고 해도 또 6년에서 7년이 걸려서 대출을 다 상환합니다. 자, 근데 20평 아파트는 사실 너무 작습니다. 아이 둘 키우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30평 아파트로 이제 시프트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대출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또 6, 7년이 흘러서 대출을 다 상환하려면 나는 이제 퇴직을 할 시기가 거의 다가오게 되고 나는 집 하나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출을 언제 상환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2억 5천 전세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본 1억에 대출 1억 5천을 하고 이자를 37만 5천 원을 하죠. 그 다음에 둘이 합산해서 500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 생활비 쓰고 300만 원 저축연액이 있어요. 대출 상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300만 원 가지고 저축을 합니다. 종잣돈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 종잣돈 마련을 하면 250 정도 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3년이면 9천만 원이 되고 원금 기준으로 보고 봤을 때 5년이면 1억 5천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출을 언제 상환하느냐? 전세자금은 언제 상환하느냐? 전세를 끝내고 다른 데 이동할 때 상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의 이자만 하고 내가 또 다른 수익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 종잣돈을 끊임없이 마련하면서 시장을 끊임없이 상승 가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집값도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니까 떨어질 때 매입하고 오를 때 다시 매각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대출을 언제 깔고 가는 거예요. 저렴한 타인자금을 활용해서 내가 소득 기준으로 10% 미만 정도의 대출 원리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컨트롤 수 있는 범위 수준이니까 그러면서 대출을 안고 가져가면서 또 다른 수익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부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채 관리 이제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셔서 그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원 상황도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다르고 지출되는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포이스 재무설계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보고 계신 여러분들 여기다가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